도리스의 빨간 수첩, 소피아 룬드베리. 소피아 룬드베리, 기자이자 소설가, 1974년 스웨덴 베스테로스에서 태어나 현재 스톡홀름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전에는 잡지 편집자이자 교육자로 일했다. 그의 첫 소설인 도리스의 빨간 수첩은 오랫동안 삶을 살아온 노인들에게 애정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때 발견할 수 있는 놀라움에 주목한 책으로 스웨덴 블로거들의 입소문을 타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전 세계 28개국에서 번역, 출간될 예정이다. 도리스의 빨간 수첩 낭독하겠습니다. 소금통, 약상자, 목캔디 그릇, 타원형 플라스틱 케이스에 든 혈압계, 돋보기, 그리고 크리스마스 커튼에서 뜯어낸 붉은색 수직 레이스에 두툼한 매듭 3개를 묶어 만든 돋보기 끈, 아주 커다란 번호 버튼이 있는 휴대폰, 가장자리가 구부러져 누런 속지가 삐져나온 붉은색 낡은 가죽 수첩. 그녀는 이 모든 걸 주방 식탁 한가운데에 꼼꼼하게 정돈한다. 이 물건들은 단정하게 줄 맞춰 놓아야 한다. 다림질될 연분색 리넨 식탁보에는 주름 하나 없다. 그녀가 거리와 음울한 날씨를 내다보면서 집안에 잠시 적막이 흐른다. 우산을 들거나 들지 않고 밭이 오가는 사람들, 헐벗은 나무들, 포장도로 위 눈과 자갈이 섞인 진창과 그 사이를 졸졸 흐르는 물줄기, 다람쥐 한 마리가 나뭇가지 위를 쏜살같이 달리는 걸 보고 그녀의 두 눈이 행복으로 반짝거린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 가시돋친 작은 생명체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쫓는다. 그 작은 생명체가 나뭇가지들 사이에서 유연하게 움직일 때 가시돋친 꼬리가 이쪽 저쪽으로 흔들린다. 다음 순간 그 생명체는 길로 폴짝 뛰어내리더니 새로운 모험을 찾아 잽싸게 모습을 감춘다. 그녀는 식사 시간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배를 문지른다.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들어 금빛 손목시계에 대본다. 그래도 숫자는 너무 작다. 그녀는 어쩔 도리 없이 포기하고 만다.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움켜쥐고 잠시 눈을 감는다. 그리고 현관에서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오길 기다린다. 도리스, 자고 있어요? 유달리 큰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바람에 도리스는 잠에서 깬다. 어깨에 닿는 손길을 느끼면서 그녀는 자신에게 몸을 기울이는 젊은 간병인에게 잠이 덜 깬 얼굴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잠깐 졸았나 봐요. 말이 잘 나오지 않아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는다. 여기 물 좀 드세요. 간병인이 얼른 물컵을 내밀고 도리스는 물을 몇 모금 마신다. 고마워요. 미안한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또 새 간병인이다. 지난번 간병인은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며 떠났다. 도리스, 저예요. 울리카. 오늘은 좀 어떠세요? 간병인은 이렇게 묻지만 대답을 기다리지는 않는다. 도리스도 대답하지 않는다. 도리스는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울리카를 말없이 바라본다. 울리카가 후추를 꺼내고 소금통을 다시 식료품 저장실에 넣는 것을 바라본다. 울리카의 손길이 지나가자 식탁보에 주름이 한가득 남는다. 소금을 더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울리카가 한 손에 음식 그릇을 들고 엄격한 표정으로 도리스를 보며 말한다. 도리스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울리카가 음식 그릇에서 비닐을 벗긴 읽어보며 한숨을 내쉰다. 울리카는 소스, 감자, 생선, 완두콩을 모두 섞어 갈색 도자기 접시에 담는다. 그리고 그 접시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다이얼을 2분에 맞춘다. 전자레인지가 희미하게 윙 소리를 내며 작동하자 생선 냄새가 천천히 아파트에 퍼진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울리카는 도리스의 물건들을 옮기기 시작한다.
어지럽게 쌓여있는 신문과 우편물을 정돈하고 그릇들을 식기세척기에서 꺼낸다. 밖에 추운가요? 도리스가 제법 굵은 빗줄기로 다시 눈길을 돌리며 묻는다. 마지막으로 바깥에 나간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여름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예, 아휴, 이제 금방 겨울이에요. 오늘은 빗방울이 꼭 작은 얼음덩어리 같던걸요? 그래도 다행히 차를 갖고 온 덕에 걷지는 않았어요. 집 근처 거리에 주차할 곳이 있던데요. 사실 제가 사는 교회가 주차하기는 훨씬 좋아요. 여기 시내는 정말 대책이 없는데 그래도 가끔은 운이 좋을 때도 있네요. 울리카 입에서 줄줄 흘러나오던 말이 이제 작은 콧노래로 바뀐다. 도리소는 그 노래가 라디오에서 듣던 팝송이라는 걸 알아차린다. 울리카가 자리를 뜬다. 그녀는 침실을 청소한다. 도리스는 울리카가 달그락거리며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손으로 색을 칠한 꽃병, 그녀가 가장 아끼는 그 꽃병을 울리카가 넘어뜨리지 않기를 바란다. 울리카가 한 팔에 드레스를 걸고 돌아온다. 팔에 보풀이 일고 밑단의 실이 풀려 늘어진 버거니색 모직 드레스다. 도리스는 지난번 마지막으로 그 옷을 입으면서 풀린 실을 잡아당기려 했다. 하지만 등의 통증 때문에 무릎 아래로 손을 뻗을 수가 없었다. 도리스가 드레스를 받으려고 한 손을 내밀지만 울리카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옷을 의자에 걸치는 바람에 그만 헛손질을 하고 만다. 간병인이 다시 돌아와 도리스의 실내복을 벗기기 시작한다. 울리카가 도리스의 양쪽 팔을 가만히 빼자 도리스는 작게 신음소리를 낸다. 시원찮은 등에서 시작된 통증이 어깨로 번진다. 통증은 낮이나 밤이나 늘 떠나지 않는다. 통증은 늙은 육신을 새삼 실감나게 한다. 이제 일어서야 하는데요. 하나 둘 셋 하고 일으켜 드릴게요. 아셨죠? 울리카가 한 팔로 도리스를 안아 일으키고는 실내복을 벗긴다. 도리스는 속옷만 입은 채로 한낮의 차가운 빛을 받으며 주방에 서 있다. 이제 속옷도 갈아입어야 한다. 도리스는 브래지어가 벗겨질 때 한 팔로 자신의 몸을 가린다. 가슴이 아래로 축 늘어진다. 아유, 가엾어라. 몸이 얼음장이 되었네요. 자, 어서 욕실로 가요. 울리카가 도리스의 손을 잡고 도리스는 조심스레 주저주저하며 따라간다. 가슴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져 한 팔로 가슴을 꽉 조인다. 타일 아래 깔린 난방장치 덕에 욕실은 그래도 따뜻하다. 도리스는 슬리퍼를 벗고 발바닥에 닿는 온기를 느낀다. 자, 이 옷을 입어야 해요. 팔을 올리세요. 도리스는 시키는 대로 하지만 팔을 가슴 높이까지밖에 올리지 못한다. 울리카가 끙끙대면서 간신히 도리스의 머리 아래로 옷을 내린다. 도리스가 올려다보자 울리카가 미소를 짓는다. 까꿍! 색이 멋진걸요? 잘 어울려요. 립스틱도 좀 바를까요? 뺨에 블러셔도 좀 바르고요. 세면기 옆 작은 탁자에 화장품들이 놓여있다. 울리카가 립스틱을 집어들지만 도리스는 고개를 흔들며 얼굴을 돌린다. 식사 준비는 얼마나 걸리나요? 도리스가 주방으로 가면서 묻는다. 아, 식사? 이렇게 멍청하다니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다시 데워야겠어요. 울리카가 서둘러 전자레인지로 가더니 문을 열었다가 다시 쾅 닫고는 다이얼을 1분에 맞추고 시작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유리잔에 월귤 주스를 따르고 음식이 담긴 접시를 식탁에 놓는다. 도리스가 코를 찡그리며 그 쓰레기 같은 음식을 바라본다. 하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포크를 들어 입으로 가져간다. 도리스의 빨간 수첩 앞부분을 낭독을 했는데요. 이 책은요, 작가의 실제 할머니의 수첩,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소설을 앞부분만 낭독을 하면 흐름이 끊기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살짝 읽었지만 이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화. 작가의 실제 할머니의 빨간 수첩을 바탕으로 한 실화 소설이기 때문에 뭐 작가의 상상이 약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이 이제 소설이고 또 실화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화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몰입을 하면서 잘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소설이다, 여러 가지 뭐 자기계발서다, 여러 분야에서 낭독을 해드리는데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좀 끊기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낭독을 하는 건 이렇게 좋은 책이 있고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앞부분에 대한 그 스토리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다음 장부터는 한번 우리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좀 읽어보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낭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도리스의 빨간 수첩을 낭독했습니다.